반갑습니다. 차트분석 차트시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거의 확정된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복귀 한번 살펴보고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240분봉에 대형 박스 흐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박스 흐름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게 된다면 이후에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를 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주는 수요일날 기준금리 결정과 금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잔존 만기를 강조를 하였는데요.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추세 방향대로 계속 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반대 방향 포지션을 잡은 분들은 강제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박스 흐름이 3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 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크게 나오기 힘든 그러한 시장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240분봉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40분봉의 흐름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9월이 시작한 이후에 큰 음봉이 발생을 했고, 반등을 하면서 240분봉의 빨간색 선과 기준선을 올라타면서 정배열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매수 방향을 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매매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이후에 큰 급등이 일어났고 단기 급등이 심했기 때문에 하락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사항을 보게 되면 비농지표 발표로 인해서 미리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이 있었습니다. 비농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0.5bp의 B컷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일어났고, 이후에 경기 침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급락이 일어났는데요. 기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3,800 부근은 박스 상단에 위치하는 부분이고, 단기 급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음봉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60분봉 입장에서는 빨간색 선과 하얀색 선, 노란색 선을 이탈하는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240분봉 입장에서는 하얀색 정도만 이탈하는 그냥 하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큰 분봉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흐름은 240분봉의 흐름으로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0분봉에 기술적 의미를 두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60분의 흐름도 무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래 위로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캔들의 중심선을 돌파를 하느냐 저항을 받고 하락하느냐, 이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40분봉 입장에서도 이 캔들의 중심선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월요일이 시작되고 캔들이 돌파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60분봉 상에서도 보게 되면 기준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했고, 240분봉 입장에서도 기준선을 올라타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60분봉과 240분봉이 기준선을 올라타는 정배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봐야 된다고 실시간 흐름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캔들의 형태 흐름이 기준선이 정배열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매수 방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준선 자리에서 역방향으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짧게 먹어야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기준선이 이렇게 밀집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방향의 흐름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짧게 줄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길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기준선이 밀집된 상태에서는 하락의 흐름이 갑자기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방향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방향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다면 매매를 멈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기준선까지는 하락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을 챙겼을 때 매매를 정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 뇌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금요일 캔들이 기준선 정배열을 만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저희도 계속해서 매수 방향을 봤죠. 매수로 수익이 마감이 되면 빨리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매수를 보면서 이 부분 쪽에서 청산을 하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오르면서 34,150 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음봉이 나오면서 주봉을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아무리 높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기준선이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매수 방향을 보는 것이 계좌를 살찌우게 되는 것이고, 지수가 높다고 해서 감으로 매도를 때려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맞을지는 모르겠죠. 그 전에 계좌가 삭제되기 때문에 심리보다는 기준선 관점 입장에서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상태를 보게 되면 5개월간 상승이 이어지고 5월선을 지지를 받고 고점을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주봉 입장에서 봤을 때 이평선 정배열에서 기준 양봉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9월달 캔들에서 음봉으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9월 캔들이 음봉이 나오려고 한다면 다음 주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어야지 되고, 그 다음 주 음봉으로 내려와야지만이 음봉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정배열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기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평선의 이격을 계속해서 벌리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하락을 하겠죠. 하락하게 된다면 240분봉에서 기준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발생을 해야지 하락 흐름이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기준선 흐름을 보면서 너무 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강으로 매도를 치게 되면 언젠가는 한 번은 맞겠지만 그때는 결국 총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에 양봉 흐름이 마감하게 되면 10월달, 11월달이 위험해지겠죠. 신규 매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입장에서는 24,000을 기준으로 해서 라운드 피겨 법칙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에 라운드 피겨 현상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위쪽에서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날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금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24,000 위쪽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